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4등급까지도 가거든요. 고교 불나있는데 어떻게 3, 4등급 때 아이가 가느냐. 입학사정관이 현미경을 가지고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면 학교의 표준 편차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표기가 돼요. 내 내신이 상위권 대학이 안 돼. 그런 애들이 찾는 전형은요 밖에 없어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입시는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떨어지는 애들 다 떨어져요. 붙는 애들은 다 붙어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읽어주는 엄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춘희입니다.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동명의 책을 써서 작년에 후배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입시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조금은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이렇게 떠먹여주는 TV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상위권 대학은 내신으로 가기 힘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100% 상위권 대학은 내신 없이 가기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입시는 사실 조건이거든요. 조건 맞추기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게 보면 대학에서 보는 것들이 학력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적인 부분이 가장 큰 두 축이라고 하면 그 학력적인 부분을 입시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 내신하고 수능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내신하고 수능이 전부 다 변별력이 낮아졌어요. 근데 수능은 정말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능으로만 대학들이 학생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내신을 반드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 수능은 없어졌다. 그리고 수능 올인 이런 말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아마 중하위권 대학이나 지방대에서는 수능 잘 보는 학생들도 뽑을 거예요. 수능만으로도. 또는 수능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내신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홍 글씨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평생 따라다니는, 너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 같은 게 내신이다. 이렇게 됐다, 지금 현재 입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9월 중순 정도부터 9월 한 10일 정도부터 입시 수시 원서를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 2026년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고3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6년도 입시는 사실 큰 틀에서 변한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2028 입시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시가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26학년도 입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27학년도 입시잖아요. 그 입시는 사실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내신이 안 되면 정시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대학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큰 틀에서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 변화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살펴보니까 논술 전형이 조금 확대된 것. 논술 전형이 확대된 거는 사실 좀 많이 예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논술 전형은 입시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내신하고 수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논술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하고 이제 구술이 있는데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논술고사는 조금 그 비중을 줄이거나 앞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28년도 그 입시가 변화되면서 논술 폐지. 왜냐면 논술이 사교육을 사실 많이 유발시킨다. 주범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 폐지라고 이제 논술을 폐지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2028 입시부터 앞으로 변하는 입시가요. 대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수능도 변별력이 약화되고 내신도 변별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뽑는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별 고사거든요. 논술이. 대학이 문제를 낸다는 거는 물론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내야 되지만 대학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대학이 조금 입맛에 맞는 또는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술을 조금 더 살리겠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폐지했다가 근 10년 만에 다시 논술을 부활했고 국민대나 강남대나 중하위권 대학들도 논술을 부활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논술 전형을 이제 확대한 대학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게 그냥 26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입시에서 조금 변화되는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내신이 상위권이 아닌 3, 4등급 때 사실 입시를 놓고 보면요 1등급하고 2등급 있잖아요. 1등급하고 2등급이 굉장히 우리 1, 2등급 이렇게 몰아서 얘기하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1등급하고 2등급 엄청나게 차이 나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는 예를 들어 1.0이 서울대죠. 당연히 1.0이 서울대라고 하면 2.0이면 어디냐? 어느 대학이냐? 2.0이면요 단국대 정도?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가천대도 2점대 초 이래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1등급, 2등급을 묶어서 1등급, 1, 2등급이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 그 입시를 잘 모르는 얘기고 3, 4등급, 입시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피가 마르는 등급이 3,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 정도 대에 있으면 인서울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등급은 수도권에 있는 하위권 대학의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3등급이다. 단순히 숫자로 내신이 3등급이다. 그런데 얘가 이게 정성적 평가고 다면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얘가 들었던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얘가 그 지원하는 학과에서 얘가 중요한 과목들 있잖아요. 전공 연계 과목이라고 권장 과목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과목들의 성적이 월등하다. 이러면 3등급이라도 굉장히 뽑아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뽑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교들은 3등급도 간혹 서울대를 가기도 하고요. 연고대는 4등급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교 블라인드인데 어떻게 3, 4등급 대 아이가 가느냐라고 하겠지만 이 입학사정관이 현미경을 가지고 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면 얘가 다니는 학교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학교의 표준편차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 표기가 돼요. 학교의 표준편차가 표기가 된다라는 거는 이 학교의 표준편차를 보면 이 학교에 공부하는 아이와 공부하지 않은 아이가 어느 정도 비중이 된다라는 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낸다는 외대부고 같은 학교는 표준편차가 보통 과목별로 뭐 8, 9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지방 일반고 같은 경우는 20에서 25 정도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고교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학교를 대학들이 이름을 볼 수 없잖아요. 학교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지만 그 학교의 교육과정 얘가 들었던 과목들을 보면 얘가 국제고구나 외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고하고 비슷하지만 자사고도 일반고에서 들을 수 없는 심화 과목들을 사실 깔아놓고 그걸 신청해서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를 보면 아 여기는 공부하는 애들이 몰려있는 학교구나. 그러면은 그 학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표준 편차에서 대원 외고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보니까 5, 6 표준 편차가 5, 6이에요. 그 외대부고만 7, 8, 9 이렇게 되고 보통의 일반고들은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에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 3등급 이렇게 표준 편차가 좁은 학교에서 3등급이면 얘는 서울대에서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고교 블라인드라서 학교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가늠할 수 있고 얘가 들었던 과목이 뭔지 또는 얘가 했던 활동,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의 깊이, 생활기록부 세특란에 적힌 어떤 내용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그 학종의 경우에는 3, 4등급 때도 학교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3, 4등급 때도 스카이가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준편차도 많이 벌어져 있고 세특이나 창체 활동의 깊이도 얕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일반고다. 이런 경우에 3, 4등급 때는요. 사실 수도권 이하 3, 4등급 때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경기대, 뭐 강남대, 그 다음에 수원대 아주 잘 가면 단국대도 안 뽑아요. 그 정도 학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생기부에 특별한 게 없는 경우에 3, 4등급 그렇습니다. 상황이. 자, 아까 인서울대학 중에서 올해 2026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전형을 보면은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논술이 좀 늘어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의약학 계열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술형 논술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그 적성고사라는 이름으로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정말 많이 뽑는 학교가 가천대학교 약술형은 1000명 이상 뽑았거든요. 근데
그 적성고사가 폐지되고 새로 생긴 게 약술형 논술이에요. 약술형 논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학에서 보는 논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논술 전형이 최소 문항별로 500에서 1000자, 1500자 정도를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서 쓰는 그 글쓰기라면 약술형 논술은요, 한 두세 줄 정도의 내용을 사실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사고력이 별다른 사고력이 없어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서술형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줄 정도 쓴다라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개념을 정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약술형 논술의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요게 요번에 좀 바뀐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첨단학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그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대학에서 이 학생이 우리 전공에 맞는 과목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를 보려고 할 때 보통 볼 수 있는 게 그냥 물화생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게 물화생지라고 하잖아요. 물화생지 4과목의 과목을 1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다음에 2를 1, 2, 그러니까 물리 2, 화학 2, 그래서 이걸 심화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심화 과목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정도로 학생을 선발해요. 왜냐하면 대학은 굉장히 빠르게 학과가 새로 생기고 바뀌고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맞는 학과들이, 첨단 학과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입시적인 걸로 가져와서 보면은 이 학생을 우리 학과에서 뽑을 수 있나? 그랬을 때 보는 과목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물화생지는 있지만 컴퓨터 관련한 과목이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과목 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정도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학과들이 지금 첨단 학과들을 굉장히 많이 개설해 놓고 올해 한 380몇 명, 제가 알아보니까 380몇 명 정도를 첨단 학과에서 대학들에서 많이 선발하는 것들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첨단학과를 뽑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대학의 학과들하고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학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이버에 쳐도 되고요, 구글에 쳐도 돼요. 그래서 첨단학과라고 치면 학과들이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뽑는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가지고 많이 서치를 해보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학과도 있었구나 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 부분을, 첨단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을 준비할 수가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선발을 할 때 많이 이 부분은 또 하나의 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라고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첨단학과가 굉장히 주요 대학에서 400명 가까이를 새롭게 확대해서 선발하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에서 변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보통 지금 9등급제잖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러면은 2등급, 3등급 정도가 인서울까지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목표한 대학이 나는 그냥 수도권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 가도 되고 지방대 가도 돼, 이러지 않는데 나는 목표가 나는 인서울이야 라고 하는데 내 성적은 인서울이 안 돼, 이런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쵸? 왜냐하면 11%가 2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한 30% 정도가 3등급 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 아이들은 수시에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쵸?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약술형 논술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나는 약술형 논술은 아주 상위권 대학은 안 합니다. 중하위권 대학에서 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상위권 대학인데 상위권 대학을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내신이 상위권 대학이 안 돼. 그런 애들이 찾는 전형은요, 갈 수 있는 전형이 현재 입시에서는 논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요, 많게는 500대 1까지 가고 평균 50대 1입니다. 그러니까 50대 1이라면 너무 센 거잖아요. 평균 학종이 10대 1 정도라고 치면 논술 전형은 평균 50대 1. 왜 그러냐면 수시에서 내신이 안 돼서 길을 잃은, 그런데 6장을 버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6장의 수시 지원 카드를 버리고 나는 정시로 올인할 거야, 이런 애들이 아깝잖아요. 6장을 안 쓴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도 많은데 6장을 그냥 논술로, 6논술로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높이고 싶어서. 대학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나로 이제 논술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많은 아이들이 논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논술을 잘못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능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시계를 한번 보시면은 9월 달에 원서를 넣는단 말이에요. 수시 원서를. 그리고 11월 달에 수능을 봐요. 그런데 내가 지금에 와서 논술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논술 전형 어느 학교 보지? 하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시는 논술밖에 없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9월 달에 원서 넣고 나서요. 논술학원 등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수능을 망치는 거예요. 올해 수능이 11월 13일인가 그런데 2달 후에 딱 수시 원서 넣고 나서 2달 후에 수능이잖아요. 황금 같은 시기인데 그때 논술 원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논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능도 망치고 논술이 2달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써보되 신중하게. 그런데 이제 좀 다행인 건 뭐냐면 논술이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논술 전형 50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 이상은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요 너의 학생부를 보는 학교도 있지만 너의 학생부를 안 볼게 이거예요. 너의 내신을 안 볼게 이거예요. 너의 내신을 안 보는 대신 수능 최저를 볼게 이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세트로 있는 게 논술 100% 전형도 있어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예요. 수능 최저도 안 보고 그냥 논술만 보거든요. 그러면은 연세대 정도가 논술만 가지고 논술 100%로 뽑는단 말이야? 그럼 나 수능 안 보고 연세대 논술 할래. 이러면 망해요. 연세대 논술은요 범위가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과목 전 범위를 봐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귀신 같은 애들이 하는 게 연대 논술이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의 대부분의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걸어놔요. 그리고 대학에서 문제 낸 거를, 그러니까 그 대학별 고사죠. 논술 문제를 2개를 다 잘한 애를 뽑는 게 논술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쓰는 애들은 필히 뭘 해야 되느냐? 수능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트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논술 전형을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애들이 원서를 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썼으니까 꼭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6 중에 1장은 되겠지 이런 생각을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입시는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떨어지는 애들 다 떨어져요. 완전히 광탈이에요. 그리고 붙는 애들은 다 붙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 내가 시간 안배를 굉장히 잘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사실 논술은 지금 9월달 원서를 넣을 때부터 시작해서 논술을 잘 보는 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논술은 내가 내신이 안 됐기 때문에 논술 원서를 6장을 쓰든 논술을 써놓되 수능을 하셔야 돼요. 50% 이상의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20에서 25대 1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술이 수능 최저가 안 되는 애는 아예 그냥 아무리 논술 시험을 잘 봐도 조건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논술을 6장을 써놓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2달 동안은 수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조금 깊이 있는 문제들을 논술형으로 생각하고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논술을 준비하셔라.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파이널 논술을 하셔야 돼요. 시간적으로 원래 논술은요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쭉 했어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수능 논술 범위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수1, 수2, 그 다음에 확통, 어떤 학교는 미적, 어떤 학교는 기하까지도 넣거든요. 수리 논술이고 대부분 자연계열은.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줬으면 그 논술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논술학원에 가서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몇 달밖에 없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저는 일단 수능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원서는 6장이든 5장이든 한번 써봐라. 그리고 내가 수능을 깊이 있게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그 논술 범위 맞는 학교들을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내가 수능 최저를 또 논술 전형을 집어넣을 때는요.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내가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했던 범위를 그 대학별로 논술 과목에 수학을 전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연대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보지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과목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학교는 내가 예를 들어 성균관대다 그러면 성균관대 논술 전형은 수학에서 수리 논술에서 어떤 과목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대학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그 학교 그래서 내가 조금 내 수원 수투에 자신 있어. 나 확통에 자신 있어. 이러면 그 과목을 논술 시험 범위로 출제하는 학교를 초이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3학년 얘기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조금 내가 염두를 해두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왔네? 나는 1등급 생각했는데 2등급, 3등급이네? 이러면은 나는 논술도 생각을 아이들이, 왜냐면 수시에서 내 목표 대학은 정해져 있으나 내가 넣을 수 있는 학교는 내 내신으로는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논술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뭘 하라고 하고 싶냐면 논술을 미리 학원을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논술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논술 과목을 어떤 과목을 보는구나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끝나고 나면 방학 같을 때요. 모의 논술이라고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대학에서 배포를 해요. 각 대학에서 논술고사 우리는 이런 논술을 이런 문제를 출제합니다라고 논술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보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내가 논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논술 가이드북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그 논술 가이드북을 다운로드를 P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논술 굉장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최소한 2학년 정도 되면은 논술 가이드북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그리고 모의 논술도 지금 모의 논술 문제도 지금 6월달이잖아요. 6월달 정도에 각 학교에서 배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모의 논술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3학년 때 원서 쓸 때 가가 논술은 너무나 내가 접근하기 힘든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2학년 때부터 또는 1학년 때부터 논술이 이런 거구나라고 논술 전형에 대한 공부를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좀 차분하게 더 준비를 할 수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에도 도움이 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도 도움돼요. 학교에서 하는 내신,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 또는 탐구 프로젝트 또는 동아리 활동에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의 어떤 내용 개념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그 문제를 적용해 본 경험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꼭 논술 전형을 염두해 두고 논술을 전형으로 내가 가지 않는 학생들도 보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논술을 정말 잘 보고 싶으면 이걸 아셔야 돼요. 논술은요. 논술 문제를 딱 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논술 문제를 기출 문제를 한번 딱 펼쳐보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무도 못 푸는 문제고 이건 나는 절대 못 푸는 문제야 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그 원리를 그 출제 원리를 대학들이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교육과정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한 지문들이거든요. 활용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아는 개념들을 활용한 문제들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교육과정 자체에서 모든 논구술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는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부터 꼭 보라고 학부모 강의 때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 영양평가 자료집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학습 영양평가 자료집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학들이 논술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대학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작년에 봤던 시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보통 11월 말 때 논술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수능 보고 나서 일주일 후에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때 봤던 작년에 우리가 봤던 논술 문제를 어떤 과목에서 어떤 개념을 어떤 단원에서 어떤 교과서에서 출제했습니다라는 거를 그리고 답안은 요구하는 게 뭐고 출제 원리와 출제 범위와 출제 과목과 그 다음에 모범 답안까지 어떤 걸 평가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거를 몇십 페이지짜리로 만들어서 이거를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양평가 자료집이라고 작년에 우리는 논술 문제와 구술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이게 보물 같은 거예요. 그걸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아, 논술 문제는 이 과목에서 출제하는구나.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나 지금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배우고 있어. 그런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논술 문제 많이 나와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공부하는 애가 선행학습 영양평가 자료집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루는 그 과목에서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이거 문제 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교과 활동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학교에서 출제했던 어떤 논구술 문제를 가져와서 내가 동아리에서 활동의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세특에 적힐 만한 어떤 탐구 프로젝트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시는 알려줘요. 학부모들을 위해서 모든 정보는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울행학습 영역평가 자료집도 깜깜이로 대학에서 문제를 딱 주면 애들이 엄청 겁먹는데 그 겁먹으라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다. 알려주고 있다. 근데 그걸 잘 안 봐요. 그리고 논술학원 설명회 엄청 미어 터지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지만 내가 논술에 합격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움을 많이 주시지만 논술학원에 가기 이전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논술 시험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어떤 유형의 문제라는 건지를 대학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출제자가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저는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고등학생이라면 미리 꼭 그거는 살펴보셔라. 그러면 이게 학종에도 도움이 되고 논술 전형에도 도움이 되고 막상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내가 논술 전형으로 6논술을 쓰더라도 굉장히 겁먹지 않고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절대 못 푸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원서를 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빨리 정말 돌아가는지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좀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왜냐면 5월달 빼놓고 전부 다 매달 모의고사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6월과 9월의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라서 굉장히 수능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기말고사 남았고요. 6월달 기말고사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생활기록부 1학기 거를 뭐 세특이라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이제 8월 말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일 정도부터 한 일주일 동안 대학들이 수시 원서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수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돼요? 어느 학교 쓸까요? 6장을 어떻게 쓸까요? 이제 이거예요. 성적이 된다고 하면 쓸 학과라든지 쓸 대학들, 나는 어느 대학까지 쓸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정해져 있는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보통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현재 고등급제에서 1점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안정적이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갈 거야, 뭐 서울대 의대를 갈 거야, 빅5 의대를 갈 거야, 이러면은 이것도 안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아주 극소수 아이들의 얘기고, 대부분이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 6장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이제 그 가장 고민이 많아서 그 6장을 쓰기 위해서 대치동에 줄을 서죠. 근데 컨설팅을 이제 받기도 하고, 저는 일단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가고 싶은 6개의 학교, 내 성적을 기준으로, 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모든 원서를 쓸 때는 성적이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등급을 기준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 10개 정도를 지금부터 어머니하고 아이가 좀 생각을 계속 해오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걸 찾아보세요. 그 찾아보는 방법은요,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입결이 다 나와요. 입결이 다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로그인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내 성적을 넣고 내 성적과 내 비교과 활동과 들었던 과목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너가 지원을 했을 때 지원 가능하고 그중에서 합격 가능한 학교들을 온라인으로 설계를 해줘요. 이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대학 어디가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냥 웬만한 데이터를 다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들어가서 일단 대치동에 가시기 전에 수시 원서 쓰기 위해서 컨설팅 한번 하는데 최소 한 80에서 150 이렇게 다 그냥 보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쓰지 마시고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회원가입하셔서 온라인으로 일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면 너가 지원할 6개 학교를 뽑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내가 어떤 학교가 나한테 가능성이 있고 라는 거를 내가 체크를 하고, 그 중에서 정말 그걸 데이터로 내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도 돼요.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고대 경영학과를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대 경영학과 고려대학교를 대학 어디가에서 치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하면 고려대학교 모든 입시 요강이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까지 안 들어가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학교, 거기 있는 예를 들어 고대 경영이다. 그럼 경영학과에서 필요한 수능 최저가 뭐고 이런 것들도 다 나오니까 어디가에서 뽑아준 걸 바탕으로 한번 내가 직접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어디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첫 장을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거를 좀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교 진로 선생님한테 찾아가세요. 학교에 진로 진학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부장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아니면 진학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시기도 해요. 그 진로 관련한 상담하실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받아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한번 받고 그러면은 어디가에서 한번 받고 이걸 토대로 내가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하고 한번 더 하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래도 또 한번 대치동에 가고 싶다 아니면은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보통 입시 컨설팅을 돈 받고 하는 데는요 대치동에서 전국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그냥 돈 버린다 생각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추천하지 않고 저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는데 대치동 컨설팅은 저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제가 썼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를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첫 장을 어떻게 쓰지? 일단 대치동에 가서 알아봐야지. 이거 먼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알아보고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자 예를 한번 들여봐 드리면 후배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간 그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제가 옆에서 이제 친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어디 가도 들어가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자기가 지원할 학교 6장을 자기 나름으로 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대치동에 그래도 제가 안 가도 될걸 이랬거든요. 그 친구한테 후배한테 그랬더니 그래도 평생 한 번 있는 일이니까 가고 싶대요 애가. 그래서 이제 갔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갔다 오니까 갔다 와서 그 후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둘이서 아이하고 저하고 짠 거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이래요. 똑같이 나왔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받았는데 아 내가 짠 게 괜찮구나 맞구나 이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안도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내가 써보자. 어디 가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학교 선생님도 보시면 굉장히 정확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수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학교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학교 선배가 어떻게 갔다라는 사례, 우리 학교 선배가 어떻게 갔다라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그리고 학교 선생님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게 고등학교 이제 현재 3학년 한테 드리고 싶은 수시 원서 쓸 때 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나는 아직 원서 쓰려면 멀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입시는요 아래서 올려다 보지 말고 위에서 내려다 보라 그런 입시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최소한 한 1학년 2학년 때 정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6장을요 미리 고3이 돼서 이제 써보는 건데요. 그렇게 써보는 거를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입시가 조금 더 고3 입장이 돼서 보면은 더 이게 내려다 보여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셔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중에 한 학교의 모집 요강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를 직접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한 학교의 입시 전형을요 꼼꼼하게 수시, 정시, 그 다음에 뭐 수능 반영이 어떻고라는 거를 서울대학교 거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한 학교의 입시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는요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대학교보다는 논술 전형까지 있는 연고대를 하라고 왜냐면 서울대는 저기가 없어요. 논술 전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형을 다 운영하는 학교인 연고대 그러면서 상위권 학교 이런 학교에 뭐 스카이 중에 한 학교의 입시 모집 요강을 프린트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눈이 생기냐면 입시는 이런 거구나 라는 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거의 입시 전형을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러면은 연세대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연대하고 고대가 비교가 돼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고대가 어떻게 다르구나 그리고 성균관대는 또 어떻게 다르구나 라는 게 비교가 돼요. 학교별로. 그러면 고대도 건국대도 보이고 홍대도 보이고 뭐 서강대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고1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거예요.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를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집 요강을 읽는, 입시 전형을 읽는 눈이 1학년 때 생기면 2학년 때는 뭘 하느냐, 6개의 학교, 저는 10개 정도 학교를 늘려서 보시라고 하세요. 가속도가 붙어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속도가 붙어요. 입시가 왜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냐면 다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언제 다 해? 난 이게 뭐 홍대 얘기인지 건대 얘기인지 동대 얘기인지 뭐 모르겠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헷갈려. 이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를 꼼꼼하게 마스터를 하시면 그 다음 거를 굉장히 보기가 쉽고, 그게 보이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학교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성적이 2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상위 2개의 학교, 상향, 그 다음에 적정, 하향, 이렇게 6개거든요. 보통의 일반적인 룰이에요. 상향, 그냥 내가 한번 이거는 운 좋으면 가는데, 이거를 이제 상향으로 내 성적이 기준이고 모의고사가 기준이겠죠. 내신이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상향. 그 다음에 여기는 넣으면 가는데, 그 다음에 이게 적정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운 좋아서 운이 나빠가지고 수능을 망쳤어, 그랬을 때 내가 이 학교까지는 갈 거야 라는, 내 성적보다는 좀 낮지만 하향을 2개를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막상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는 저는 내 상향군을 3개, 그 다음에 내가 적정군을 3개,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하향군을 2-3개, 이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대학과 학과를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계셔라. 알고 있어라. 고2 때. 그리고 이제 고3 때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가 돼요. 제가 고3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2 때 그거를 해놓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입시 공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시너지가 뭐냐면, 아이하고 같이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공부에 대한 동기도 올라가고 내가 뭐가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모의고사 한 등급만 더 올리면 이 학교가 되겠구나. 모의고사 이거를 내가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모의고사 이거를 못 맞추면 내가 이 학교에서 이 학교로 뚝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애가 현실적으로 다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 과정을 부모님하고 아이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이거 하려고 저는 컨설팅에 돈 쓰는 거 좀 반대하는데, 컨설팅도요 사실 그냥 기계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토리가 있는 입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왜 들었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냥 컨설팅은 나중에 가면은, 그리고 대치동처럼 다 전국에서 몰리는 데는요, 얘가 원 오브 댐이에요. 그냥 얘만 특별하게, 얘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컨설턴트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공장에서 기계 돌리듯이 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예약 잡기도 쉽지 않고. 왜 돈을 내가 내고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그냥 이거를 준비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거를 꼭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3학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모의고사 점검,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공부 시기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질문이신 게, 왜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보시면 1-1, 1-2, 2-1, 2-2, 3-1까지가 수시 입시 이제 반영되는 학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시간 동안에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중간고사 끝나면은요, 수행평가 해야 돼요. 수학평가 피 터지는 거 아시죠? 수행평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끝나면 다시 기말고사 들어가죠. 이게 모든 게 굉장히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이거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따로 시간 내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만약에 나는 학기 중에 모의고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내신은 어느 정도 버린 애들, 내신은 어느 정도 버리고 내가 수능 최저라든지 아니면 정시 올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게 이제 유의미한데, 그냥 일반 수시 학종으로 가는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현실적으로 보면은 7월 중순경에 기말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한 7월 20일경에 방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때부터 뭐를 하느냐, 모의고사를 이제 왜냐면 이제 학교 시험은 다 끝났으니까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하죠. 근데 이때 또 뭐를 하느냐, 8월 말까지 얘네들이 세특을 준비해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과목들의 세특이라든지 생기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요것도 얘가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지만, 얘가 요것도 정리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영부영 8월 중순이 돼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보통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 모드로
들어가면 8월 중순, 9월 중순까지가 한 달이죠. 10월 중순, 11월 중순. 그러면 현실적으로 모의고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이라고 보셔야 돼요. 현역인 경우에. 재학생인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내가 몰빵할 수 있는 시간.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마저도 안 됐어요.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수능을 다 그냥 애들이 했는데 이제 자기소개서 안 쓰니까 이제 수능을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재학생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재학생이고 학종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3개월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수능 이게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학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들이 3학년 때 수능 과목을 깔아줘요. 그 학교 선택할 때 3학년 교육과정을 잘 보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3학년 때 우리가 수능에 몰입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수능 몰입하지만 그건 다른 공부가 아니라 사실 내신에서 했던 과목들의 공부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들이 다 수능 과목이니까. 그러면은 3학년 때 너가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수능 공부였어. 이러면 제일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깔아놓은 과목들, 그 학교에서 깔아놓은 과목들이 수능 보는 과목. 그런데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안 됐고, 그럼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수능 과목을 지금 현재 고2, 3은 그러고 있을 거예요. 3학년 아이들이 보통 내가 수능에서 선택한 사탐 과목, 과탐 과목을 3학년 때 듣고 있을 거거든요. 선택한 과목들, 뭐 기하나 미적이나 들었으면 3학년 때 기하나 미적 듣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가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좀 배려해 준 거예요. 미리 내가 2학년 때 내가 사회문화를 사탐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2학년 때 해버렸어요. 2학년 때 깔아놔서 2학년 때 해버렸어요. 그럼 3학년 때 내가 수능 선택하지도 않은 윤리와 사상을 듣느라고 사회문화를 수능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과목을. 3학년 때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3학년 때 얘가 들었던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다. 이렇게 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그렇게 짜놓고 난 다음에 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월은 개념을 공부를 내신에서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시점 문제를 3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 수능 대비다. 잘못한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나는 경제를 좋아해 그래서 경제 과목 듣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물리 2를 좋아해 물리 2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물리 2고 사탐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과목들을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해서 듣는다는 수능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수능에서 필수 그것들은 좀 많이 폐지했거든요. 수능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이 과목은 반드시 수능에서 네가 봐야 돼 이런 걸 걸어놨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학교들이 폐지했기 때문에 이거 학교별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애들 보면 저 경제 선택하려고요. 근데 경제는 진짜 어려워서 많이 선택 안 해요. 많이 선택 안 하면 등급받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많은 애들이 선택하는 거를 이거는 뭐 국룰이잖아요. 많은 애들이 선택하는 거를 듣고 등급받기 좋은 걸 듣고 3학년 때 내신으로 깔려있는 과목을 듣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공통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가 가장 효과적인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입시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생들이 구체적인 입시에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당황하는가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미리 하자. 입시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중학교 때 고3의 상황이 한번 돼보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입시 정보는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대학 어디가 한 군데만 들어가도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이하고 같이 이거를 엄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이하고 같이 그 내용들을 하나씩 시간 있을 때마다 보시면서 내가 고3이 됐을 때 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제가 입시 읽어주는 엄마를 하면서 많이 하는 게 미리 드리는 말씀이 미리 준비를 해서 고3 때 당황하지 말자. 입시가 단번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제적이에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그 해에 가는 거예요. 한번
재수를 하면 뭐 5천만 원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차분하게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아이하고 같이 손잡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